네, 안녕하세요. 쿨맨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현직자이자 전 대기업 채용 담당자인 쿨맨이 면접 전날과 당일에 벼락치기 꿀팁을 전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서류 전형이나 인적성 전형을 붙고 나서 진행이 되는데요. 합격에 대한 기쁨도 잠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부담감도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역시나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날에 어떤 걸 준비해서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지도 않고 괜히 기분만 싱숭생숭하죠. 그런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을 봐서 시험 준비를 위해 벼락치기를 하는데 밤을 새서 이제 공부하면 효과가 그래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 면접 준비에서도 벼락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벼락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쿨맨이 답변을 드리자면 벼락치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벼락치기를 준비하는 방법에는 각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이제 쿨맨이 예전에 이제 오래전이 아닌 예전에 취준생일 때 준비했던 면접 전날 벼락치기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벼락치기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바로 깜지 노트를 만드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면접 전에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만 A4 두 장이나 세 장 정도에 담아서 준비하고 그거를 면접전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외울 때까지 보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료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트에서 공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뉴스들도 몇 년 전 것까지도 꼼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마지막 면접에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한 종합하는 과정은 조금 준비가 부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쿨맨도 전 대기업 채용 담당자로 면접 진행요원으로 몇 년간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때 보면 자료집만 거의 100페이지 이렇게 가져와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면접을 준비하는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겠지만 면접은 결국 본인이 이해한 것과 외운 것을 말하는 자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계속 공부하는 게 벼락치기 효과가 있을지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면접 전날이 되면 저녁을 먹고 나서 책상에 조용하게 이제 앉습니다. 그래서 잠시 명상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제가 면접을 위해 준비해왔던 자료들을 이제 훑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엑기스들만 쏙 골라서 깜지노트에 담는 건데요. 그때 저는 보통 손으로 쓰는 거를 사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요. 깜지 노트를 작성할 때만은 이제 손으로 좀 적곤 했습니다. 이게 또 손맛이라는 게 있어서 손으로 써서 잘 외워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컴퓨터로 정리하셔도 상관없지만 손맛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손으로 깜지 노트에 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두세 장 정도라서 부담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깜지 노트를 이제 만드는데 그 회사에 대해 조사해 놓았던 정보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도 아 이건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우리 회사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준비는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깜지노트에 일반적인 정보를 넣는 것도 좋지만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정보를 찾아봤는데 정말 깊숙이 찾아봐서 다른 지원자들은 이 정보를 잘 모를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가산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보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깜지 노트에 잘 적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깜지 노트에 적지 않으시고 그냥 기억만 해준다면 나중에 면접이 끝나고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깜지 노트에 적고 자기가 생각한 약간 키포인트, 하이라이트 등을 계속 외워서 면접 때 잊지 않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제 깜지 노트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에 대한 정보 중에서 그 회사에 대한 비전,
인재상 이런 정보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면접에서 갑자기 물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깜지의 노트 적고 이것도 물어보면 바로 나올 수 있게까지 끝까지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만약에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면 또 면접에서 뭔가 말린 느낌이 들고 두고두고 또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깜지 노트에 적었고요. 또 저는 면접에서 많이 물어볼 인성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적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기본 질문인 자기소개, 뭐 자기에 대한 장단점 등이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간단한 시사 정보들도 간혹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 주가, 환율, 금리까지도 적어서 이 숫자들만이라도 물어보면 나올 수 있게 외워놨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정보들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은 깜지노트는 제가 두세 장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시험 전날 때 이렇게 파이널 대비로 이렇게 준비를 할 때를 보면 얇은 요약집이나 오답 노트를 많이 참고하곤 했죠. 그래서 면접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항들, 봐도 봐도 자꾸 까먹는데 바로 말로 나와야 될 것 같은 사항들만 깜지 노트에 적는 것이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인성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답변에 대해서 줄글로 쓰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줄글로 써서 그것을 다 써서 외운다 쳐도 물론 외우기도 어렵지만 외운다 쳐도 그렇게 말하는 과정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깜지 노트에도 키워드만 적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제 장점은 잘 웃는 점이고 주변의 분위기를 좋게 하는 점인데 키워드로서 잘 웃는다, 주변의 분위기를 좋게 함,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 그런 것들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기회가 많아지면 인성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질문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레퍼토리처럼 자동으로 나오고 숙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지 노트에 적어가는 그 분량도 조금씩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지원하는 기업마다 기업 문화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인성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도 약간 버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그 깜지 노트를 제가 작성할 때 어떤 방향으로 말할지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말할지도 내가 깜지 노트에 적어서 인성 질문이 나왔을 때 아, 난 이런 컨셉에 맞는 사람으로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깜지 노트를 만드실 때 이제 면접 볼 기업에 대해서 각각 만드셔야 됩니다. 예전에 깜지 노트 만든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시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기분이 들 수 있게 그 면접 전날 정도의 깜지 노트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쿨맨의 면접 벼락치기 꿀팁을 살펴보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전날과 면접 당일날은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뭔가 두근거리고 손이 차가워지고 뭔가 어떤 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날이지만 그럴수록 깜지 노트를 깔끔하게 하나 만들어 간다면 다른 분들도 아마 불안해 하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준비된 자세로 말할 수 있게 면접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풀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